네, 장 박사 모십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토요일 날 좀 늦게 오셨잖아요. 네. 아, 그날 사실은 제가 이 실내에서 한 이유 중에 하나는 피아노도 있고 네. 또 이 김영삼 기자의 색소폰도 네. 있고 네. 색소폰이 아니고 네, 색소폰. 네. 네. 해서 우리 장 박사의 노래를 제가 한두 곡은 기어이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못 들었어요. 다음 기회에. 네. 죄송합니다. 네. 아, 괜찮습니다. 제가. 아니 우리 장 박사가 정말 프로처럼 노래를 잘한다고 하는 사실을 아마 글쎄요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사실은 그 노래를 한번 청해서 듣는다고 하는데 예, 대중 앞에서 부르는 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예, 못 들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화폐개혁과 아닙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이 화교 차별 얘기를 했는데 예.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별받았다는 얘기냐. 화교들이. 이걸 그날 몇 개 사례를 얘기 드렸잖아요. 예, 근데 좀 더 생생하게 알려달라. 이런 분들이 저한테 몇 분 계셔가지고요. 아, 그렇군요. 그거 좀, 들려주세요. 팩트를 하나하나 이제 짚어보자는 예, 거죠. 예, 예. 5.16이 나고 1961년에 예. 외국인 토지 소유 금지법이 발효가 됩니다. 아, 그랬습니까? 네. 이때 화교 농민들, 그러니까 도시 근교에 거주하면서 이른바 도시로 말하자면 농산물을 공급하던 화교 농민이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됩니다. 아하, 화교도 농민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짜장면집만 했던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사업이 굉장히 다각화돼 있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짜장면집만 해도 재료를 아무래도 화교들이 하는 데서 사는 경우가 많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렇군요. 아직 공장 그러니까 식자재 농업에 종사하는 화교들도 많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농민들이 이제 물론 당연히 토지를 가지고 있은 농지를 네. 61년도에 외국인 토지 소유 금지법이 나와서 네, 아예 그냥 그러니까 불법이 되는 겁니다. 외국인이 한국의 토지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네. 이게 1970년에 조금 완화가 됩니다. 외국인 토지 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인데요. 네, 요거는 1가구 1주택 1점포입니다. 예. 그러니까 1가구는 200평 이하, 1점포는 홀, 주방, 무슨 공용 면적 다 포함해서 50평 이하입니다. 1점포는 50평 이하. 네. 그리고 임대. 주택은 200평. 네, 200평. 임대, 전대가 불법이 되는 겁니다.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직접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화교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는 50평 이하의 짜장면밖에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논밭, 임야 이런 거 취득하는 게 불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주택이나 점포를 살려고 해도 취득 시에 허가가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돈을 벌어서 예. 빌딩을 산 분들이 이른바 알부자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이 법에 다 이게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국적의 친지나 종업원들에게 말하자면은 명의 신탁을 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다가 이제 사기도 많이 당하고. 엄청나게 사기를 많이 당하죠. 제가 들은 사례는 전에 한 10여 년 전이었나요? 그때 월간동화에서 네. 이 화교 신동아. 신동아.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신동아에서 네. 이 화교들 무슨 신동아에 그때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그 코너 중에 하나가 그 무슨 자기가 살아온 개인적 경험을 얘기하는 다큐멘터리 네. 공모전 이런 게 있었어요. 예. 그 월간조선 아닙니까? 혹시? 월간조선 신동아 아니었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월간조선 같은데. 네.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에 어느 날인가 소위 이제 화교분이 네. 내가 그 화교로서 대한민국에서 살아나왔던 얘기를 쭉 쓰셨어요. 네. 제가 그걸 쭉 보면서 이제 자기가 직접 경험했던 것 또는 자기 주변의 친구들에게 있었던 얘기 쓰는데 이 결혼 사기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도 자기 돈을 벌어도 집을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인 부인을 얻어서 결혼을 해서 이제 그 부인 이름으로 많이 해놓고 했는데 나중에 이혼하고 하면서 말하자면 다 뺏기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소위 한국식 짜장면 집들이 그래서 생기게 되었다. 네.
하는 얘기도 쭉 하는 걸 한번 아주 네. 정말 흥미진진하게 화교들 입장에서는 더 극적으로 꼽는 게 1962년 6월 1일에 있었던 화폐 개혁입니다. 오늘의 주제군요. 환이 원으로 예. 바뀌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10분의 1, 그러니까 이걸 그 디노베이션이라고 하나요? 이제 10환이 네, 1원이 된 거죠. 그렇죠. 네, 예, 지폐 예. 도안도 다 예, 바뀌고. 예. 근데 문제는 화교들은 현금 장사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집에 음. 뭐 도굴 항아리에다가 예. 뭐 현금을 묻어놨다 예. 등등등. 근데 화폐 개혁이 되니까 예. 이거를 현금화해야 되는데 은행에서는 제한된 금액만 바꿔줬고요. 예. 다 바꿔주지 않았죠. 그리고 외국인이라서 은행 구좌를 여는 게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현금을 그냥 날린 겁니다. 완전히 날리거나 아니면 무슨 브로커들한테 뭐, 약간 받고 네. 액면과는 액면과는 뭐 상관없이 아주 소액을 받고 뭐 한 다 10분의 1, 넘기하고 10% 건지면 많이 건지는 걸로. 그랬겠군요. 네. 그때 화교들이 직격탄을 받았다. 그거 있을 만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짜장면 가격 통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럼요. 이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짜장면 값을 못 올리게 했거든요. 이거는 뭐 짜장면만 그런 건 아닙니다. 특별 물가 관리 대상 품목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짜장면, 곰탕, 뭐 이발비 하여튼 몇 개 가격을 못 올리는 게 있었는데 예. 이 얘기는 쉽게 말하면은 명동에서 으리으리하게 중국집 차려놓고 뭐 저기 짜장면을 파나 예. 아니면은 시골 낙도에서 인테리어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짜장면을 파나 아무튼 얼마 이상은 절대로 더 못 받았다라는. 그러니까 인테리어가 비싸건 싸건 가리지 않고 네. 짜장면 값은 일률 얼마로만 받아라 그렇습니다. 하고 이제 가격 통제를 했던 거죠. 근데 그게 화교들을 어느 정도 타깃으로 한 거는 맞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경제정책을 맡고 있던 네. 옛날 그 고위 관리들에게 어렴풋이 들은 얘기가 있어요. 1973년에는 예. 중국집에서 쌀밥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법까지 나옵니다. 그건 또 무슨 일이에요? 이거는 이제 혼분식 장려책이라는 일이 미명이 붙어 있습니다만 아무튼 중국집에서 볶음밥, 짜장밥, 짜장면은 되는데 짜장밥은 안 되고 짬뽕은 되는데 볶음밥은 안 되고. 네. 그랬군요. 네. 예. 그리고 1990년까지는 화교들이 자동차를 일시불로 현금으로 구입하는 건 됐는데요. 할부로 구입하려고 하면은 3급 이상 공무원을 보증인으로 세워야 했습니다. 몇 년이요? 이게 1990년에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까지 그런 제도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화교들이 할부로 자동차를 자동차를 살려고 살려고 하면 하면 네. 정부 공직자의 그것도 3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보증. 보증이 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화교들에게는 실버 카드가 발급이 안 돼서 예. 65세 이상 지하철 공짜 이런 거 없고요. 장애우 카드도 작년인가 재작년까지는 이게 발급이 안 됐는데 참. 네, 요것도 제가 다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한 2, 3년 전까지는 분명히 장애우 카드가 아니 발급이 안 지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 여기서 살면서 경제활동을 한 화교들에게 말하자면 노인 그 우대 조치를 베풀어 주지 않는다는 것은 문명국으로서의 수치입니다. 세금도 다 냈는데요. 그럼요. 문명국으로서의 수치죠. 근데 지금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화교들의 처지가 예. 더욱더 이제 딱하게 된 것은 예. 2000년에 대만 독립을 모토로 내건 민주진보당이 그 대만에서 정권을 잡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입출경 관리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예. 대만의 직계 존비속이 거주하고 있고 본인이 1년 이상 대만에 거주한 경우에만 호적 등록을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화교들은 그래서 이게 정식 대만 국적자도 아니고 한국 국적자도 아니고 대만 국민, 그러니까 대만 국적의 여권을 받기는 받는데 이게 대만 국민과 차별화된 여권을 받습니다. 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도 제가 알기로는 그 푸에르토리코에 거주하는 분들은 준주라고 그래서 예. 이게 미국 바깥에서는 미국 여권과 같지만 미국 본토에 들어가서는 외국 아니죠. 여권처럼. 외국인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현재 대만은 전 세계
개국과 무비자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화교들이 갖고 있는 차별화된 여권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도 전 세계 110몇 개국과 지금 무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화교들이 외국에 가려면은 영사 업무를 하는 제3국에 가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나라의 비자를 취득한 다음에 그다음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사소한 불편이지만 굉장히 그 사소하지 않아요. 요즘처럼 국제적인 활동이 많고 하는 시대 그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죠. 근데 지금 듣고 보니까 말하자면 화교 차별에 이 옛날에 있었다는 게 아니군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거고.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그 재산권의 그 제한도 아마 상당 부분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없어졌습니까? 많이 풀리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부 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게 국민 대우, 그러니까 세금을 내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들에게 지방선거는 선거권이 있지만 피선거권은 아직 없고요. 그다음에 그 화교들은 이제 한성 화교 학교 뭐 이런 학교들이 있죠. 학력 인정을 잘 안 해줍니다. 잘 안 해줘서 그렇죠. 한국 상급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검정고시를 봐야 하는데 다만 요 경우에는 그 대학 입학의 경우 외국인 특례 입학 제도.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화교 중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그 대학 진학이 수월한 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정식 학교 인가는 아직 못 받았다. 그렇군요. 지금 들어보니까 뭐 이것저것 뭐 우리가 지금 제1동포들이 뭐 일본에 대해서 제1동포 차별 대우를 시정하라 뭐 매번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참 우리 속에 소위 그때 화교들에 대해서 이렇듯 차별적 질서나 이런 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문명국가로서 개방국가로서 부끄러운 일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얘기에서 화교라는 단어를 만약 제1동포로 바꾸고 제1동포가 일본에서 이런 대우를 받았다 혹은 받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심정은 어떻겠는가. 격분할 일이죠. 물론 뭐 제1교포하고 화교는 말하자면 그 거주하게 된 여러 가지 사연이라든지 이런 것은 차이가 좀 납니다만은 이런 식으로까지 차별이 많은 항목에 걸쳐서 존재한다는 것은 또 중국에서도 잘 사는 분들이 건너온 건 아니고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산바다오라고 그래가지고 세 개의 칼, 요리사, 이발사, 재봉사 이렇게 칼 쓰는 세 개 직업군이 집중적으로 들어왔다라고 자기들끼리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군요. 요리사, 재봉사, 이발사. 그러니까 생활에 밀착한 생활 밀착형 요리사, 재봉사, 이발사, 요리사, 재봉사, 이발사.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오늘 드린 말씀과는 좀 맥락이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소란스러운 상황을 호떡집에 불난 것 같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 똑같은 상황을 뭐라고 하는지 혹시 뭐라고 합니까? 조선 사람 제삿날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조선 사람 제삿날에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떠들썩하고 사람 많이 모이고 뭐 제사 지내는 거 가지고 막 분주하게 움직이고 항상 이렇게 이웃 나라를 가지고 묘사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재밌는 얘기 좀 들었고 참 재미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이 개방된 문명국가로서는 좀 부끄러운 제도가 쭉 진행되어 왔고 아직도 그런 유저들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그 점은 좀 씁쓸하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산 있어요? 갤럭시네? 맛있는 거 사가지고 와. 맛있는 거. 잠깐, 아빠 계산 좀 할게. 아빠 거의 다 왔어. 잠깐만. 계산은 심플하게 삼성페이로 샥. 삼성